본조르노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베네치아에 알려져 있지 않는 비밀스러운 곳으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베네치아에 가시면 제일 먼저 산마르코 광장으로 보통 가시죠.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광장이기 때문에 모두들 좋아하십니다. 리알토 다리 부근에도 많이들 가십니다. 맛있는 식당도 있고 또 쇼핑할 만한 아름다운 가게들도 많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아르세날레라는 곳을 방문해 보고자 합니다. 영어로 아르세널은 병기고 무기를 만드는 곳, 함선을 만드는 곳, 조선소란 뜻입니다. 베네치아에도 아르세날레가 있습니다. 해상국가였던 베네치아는요, 많은 전투용 함선, 갤리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르세날레에서 수많은 베네치아의 조선공들이 선박을 건조하는 일을 했지요. 지금 지도에 베네치아 아르세날레가 보입니다. 베네치아 본섬의 약 15%의 영토를 차지할 만큼 큰 규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산업혁명 이전까지만 해도 유럽에서 제일 규모가 큰 산업단지였습니다. 1104년에 처음 아르세날레가 조성된 이래 최전성기였던 16세기에는요, 무려 2만 명의 베네치아 시민들이 아르세날레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베네치아 경제에 매우 중요한 곳이긴 하지만 실제로 내부를 방문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지금 이탈리아 해군이 그 시설을 군사기지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산마르코 광장에서 해안선을 따라 동쪽으로 쭉 가다가 북쪽으로 꺾어지면은 아르세날레 정문이 보입니다. 두 마리 사자가 입구를 지키고 있는데요. 17세기에 아테네 피레우스 항구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베네치아는 한때 그리스의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점령할 만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르세날레에서 제작된 함선이 지중해를 주름잡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르세날레 정문 오른쪽 벽에 보면 낯익은 얼굴이 하나 보입니다. 매부리 코를 가진 강한 인상의 남자 단테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피렌체에서 추방을 당해 죽을 때까지 객지를 떠돌아다녀 했던 단테는요, 베네치아를 모두 3번 방문했습니다. 단테가 두 번째로 베네치아를 방문했던 1312년에 아르세날레도 둘러보았습니다. 1412년 새로 취임하는 도제 조반니 소란조의 취임식에서 축하 연설을 하기 위해 단테는 베네치아를 방문했습니다. 이탈리아 최고 시인의 방문이니 베네치아 사람들은 아르세날레의 그 엄청난 규모와 시설을 자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르세날레를 공식 방문했던 단테는 자신의 책 신곡에서 아르세날레를 인용합니다. 지옥편 21곡인데요. 단테는 공직을 이용해서 사적인 이익을 챙겼던 사기꾼들이 가는 지옥의 모습을, 막 불이 끓어오르는 그 지옥의 모습을 아르세날레처럼 보였다라고 묘사했습니다. 그 해당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데, 제가 번역본을 읽어드리는 것보다 이탈리아 원어민 발음으로 단테의 오리지널을 들어보는 것이 어떨까요? 이탈리아에서 온 안나 페레라 학생입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Good afternoon. Hi Hello. everyone. Hi.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too. 자, 그러면 제가 안나와 함께 단테의 신곡 아르세날레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uale? Ne l'Arzana dei Veneziani. 마치 그곳은 베네치아의 아르세날레처럼 보였다. Bolle l'inverno, la tenace pece. 겨울철 조선공들이 불안전한 배에 칠하기 위해 A ripalmare i legni, loro non sani. 역청을 끓이듯 그곳에서는 끊임없이 불길이 솟아올랐다. Che nevicare non ponno, in quella vece. 그들의 배는 항해할 수 없었기에 대신 그들은 Chi fa suo legno nuovo e chi ristoppa. 새로운 배를 만들고 있었다. 그들은 오랫동안 항해했던 Le coste a quel che più viaggi fece. 배의 뼈대를 다시 만들었던 것이다. Chi ribatte la proda e chi da poppa. 어떤 이는 뱃머리에서 또 어떤 이는 고물에서 못질을 하고 Altri fa remi e altri volge sarte. 또 어떤 이는 노를 만들고 또 어떤 이는 닷줄을 꼬며 Chi terzruolo e Artimon rintoppa. 이 사람은 주돛을 저 사람은 보조 돛대를 수리하고 있었다. 오케이, 땡큐 안나. 바이바이. 네, 역시 제가 읽어드린 번역본보다 안나가 읽어준 오리지널 이탈리아가 훨씬 더 멋있죠? 귀한 시간을 내준 안나에게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베네치아를 3번이나 방문했던 단테.
멋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사실 그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고향 피렌체에서 추방되어 이곳저곳을 유랑해야 하는 신세였지요. 여러분, 단테란 이름의 원뜻을 아십니까? 두란테입니다. 두란테는요, 참고 견디는 자란 뜻입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유배의 시간을 참고 견뎠습니다. 피렌체 사람들의 배신도 참고 견뎠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참고 견디면서 이른바 중세의 장송곡이라 불리는 대작 신곡을 썼습니다. 그렇다면 지옥, 연옥, 그리고 천국을 여행하는 장엄한 신곡을 쓴 단테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생긴 것처럼 매우 강직한 성격에 전혀 농담이나 조크를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사실 단테는 정말 재미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조크도 잘하고 위트가 넘치는 사람이었죠. 제가 단테의 조크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단테가 1312년에 베네치아를 두 번째 방문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해에 베네치아의 수상격인 노제 조반니 소란조의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단테는 이 취임식에서 이탈리아의 위대한 시인의 자격으로 축하 연설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취임식 연회장에서 푸대접을 받게 됩니다. 피렌체에서 추방되어 도망 다니는 입장이다 보니까 연회장의 상석을 차지하지 못하고 식탁 구석에 앉게 된 것입니다. 다른 귀빈들에게는 신선하고 큼직한 생선 요리가 올려졌는데 단테의 식탁에는 작은 멸치 몇 마리만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단테는 특유의 위트를 발휘합니다. 접시 위에 있던 작은 멸치 하나를 들고 귀에 대고 있었습니다. 이 이상한 광경을 지켜보던 도제가 물었습니다. 단테 선생님, 왜 생선을 귀에 대고 있습니까? 단테는 이렇게 대답했죠. 네,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 바다에서 배를 타고 다니시다가 물에 빠져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생선에게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 과정을 물어보고 있는 중이랍니다. 도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요? 정말 재미있군요. 그래, 그 작은 생선이 뭐라고 하던가요? 그래서 단테는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생선이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는 크기가 너무 작아서 그렇게 큰 바다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옆 접시에 있는 큰 생선에게 물어보세요. 이렇게 말한 이 작은 생선이 정말 신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단테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도제 소란조는 그때야 단테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즉각 큰 생선이던 접시로 바꾸어 주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단테는 고통 속에서도 미소 짓는 사람이었고 시련을 당했을 때도 좌절하지 않고 웃음으로 그 난관을 극복해 가던 그야말로 참고 견디는 자였습니다. 그런 단테의 파란만장했던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가 바로 베네치아였습니다. 1321년 단테는 라벤나의 외교관 자격으로 베네치아를 방문했다가 그곳에서 말라리아에 걸려 임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테의 마지막 여행을 기념하는 조각상이 베네치아 본섬 북쪽 바다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단테는 베네치아 바다 위에 서서 동행이었던 베르길리우스와 함께 물 위에 떠 있습니다. 마치 바닷물 위로 걸어가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아마도 출렁이는 바닷물은 단테가 걸어갔던 고난의 인생 여정을 상징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그는 참고 견디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고 좌절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단테는 고난과 좌절 속에서 우리들에게 오늘도 큰 용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